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찾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일로 해갖고 결국 김정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만화잖아 만화. 김정은한테 김정은한테 물어봐야 물어봐야 돼. 관계는 무엇인가? 아, 김정은과 자,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머리 이제 심은 부분이 조금씩 싹이 트고 있습니다. 곽수산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싹이 좀 나고 있죠. 예,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꽤 자라고 있어. 자랐어요.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예. 큰일 납니다. 제가 네. 또 윤 헤어라인에 그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주간 예. 술도 안 마시고 아, 좋아, 좋아. 최적의 컨디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두 분 같은 날 머리 밀었잖아요. 네. 최훈님 머리 왜 이렇게 빨리 자라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최욱 선배는 그 생머리라 이게 올라가서 길어 보이는 거고 저는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비슷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야. 빨리 자라긴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많고. 네. 아 근데 제가 매불쇼의 힘을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촬영 갔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이다 헤드라인이 뉴스를 제일 편하게 듣기 쉽게 정리해서 해주잖아요. 아유 좋죠. 젊은 분들이 그렇지.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렇지. 매불쇼 화이팅, 아. 박수산 화이팅 외치면서 와 지나가더라고. 아, 뿌듯했습니다. 너무 진짜. 뿌듯합니다. 그만큼 우리 뉴스가 잘 들어갔구나. 그렇습니다. 듣기 편하게 예. 쉽게 전달됐구나. 우리는 포항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포항의 우리 청년분들 예.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무서워지고 있죠. 양지 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뭐 이제 무서워질 일 있나요? 이제 곧 계절의 요양 5월이 다가오고 있고 네. 화창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아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아, 경기는 놓치면 안 경계해야 되죠. 됩니다. 예. 긴장해야 됩니다. 쥐기현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법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법률위원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용우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사모님이 계속 매불쇼는 애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뭐라고 합니까? 남편분이 여기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안 합니다. 아 안 합니까?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재밌는 것만 보고요. 아. 남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내일 하는군요. 네. 아, 오히려 쿨한 게 오래 가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혼을 마치 뭔가 그 나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함께하는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네. 시기시기 심장시기 인터넷 따뜻한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심장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커밍아웃 됐잖아. 참 생각해 보니까 나경원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로. 그죠? 사적인 얘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네, 공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내란 형사 재판 이건 진짜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요. 윤석열이뿐만 아니라 김용현이, 노상원이 등등 내란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지기현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방청하러 오신 민간인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기자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내쫓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24일에 김용현, 노상원 5차 공판이 있었는데 이 지귀현이 재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염려가 있어가지고 증인신문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면서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요청하고 지기현이가 이걸 받고. 받아줘서 네. 기자고 방청객이고 다 그냥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증인 정성욱 대령, 증인 정성욱 대령에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인도 뭐 안 돼. 변호인도 나가. 맞아. 김경호 변호사. 그리고 완전히 지금 이거 깜깜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안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예. 지금 5차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1차 공판 3월 17일 날 진행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이제 공개 재판을 했고요. 2차부터 5차까지 최근에 이제 4월 24일 날 5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다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심지어요. 이게 비공개 진행이 된 게 검찰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요청하고 이상하네. 아, 이제 오히려 반대로
변호인 측은 이거 왜 비공개로 하지?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기현 부장이 이제 받아가지고 국가안전보장 문제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이제 증인신문 하면서 다 퇴정을 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깜깜이 재판이고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재판 진행 원칙이 공개 재판의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피고인의 어떤 그 권리로 보장을 해놨어요. 공개 재판. 피고인의 권리로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어. 그 헌법 27조에 보면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가 사실 변호사 생활 10년 이상 해봤는데 제가 형사재판 진행하면서 비공개 재판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을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상당한 엄청 장애가 떨어지죠. 그럼요. 네, 가뜩이나 신뢰성이. 지기현이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비공개 재판을 증인신문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그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서 증인신문을 할 때 좀 다 나가달라 네. 라고 하고 그리고 그럴 때는 재판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그 재판부랑 얘기를 해서 맨 뒤로 미룹니다. 앞에는 공개 재판으로 다 하고 네네. 이제 사건 하나 딱 남겼을 때 증인신문 할 때 좀 나가달라라고 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재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뭐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아니 그자들이 내란을 했지 기밀을 다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내란을 했지 무슨 기밀을 다뤘어? 그렇지. 국가 안전 보장이 아니라 이렇게 비공개로 되면 국가 안전 보장이 아니라 국가 내란 보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란을.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비공개 재판을 합니까? 지기현 재판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의원님도 지금 헌법 얘기를 하셨지만 저거를 재판부에서 임의로 저렇게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결정권을 헌법에서 이제 법원에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피고인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번다라는 게 헌법상 원칙으로 둔 이유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표현 자체가 일개 판사가 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에서 연달아서 비공개를 하고 있다? 이거 근데 뭐 대법원장이 이거를 수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봐요. 심각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이렇게 지금 비공개로 하고 의심스러운 지기현이가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판을 12월까지 다 적어놨어. 28차 기일을 그냥 다 잡아놨어요. 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아무도 못 건드려. 나 지기현이가 이거 끝까지 한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닌가. 그래서 더 불안하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갖다가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비판 받는 거에 대해서 나 신경 안 써. 내 아. 재판 내가 알아서 끌고 갈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외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비공개 재판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이 검찰에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정말 철저하고 냉정하게 해야 될 이게 검찰이 불안 요소야. 무슨 이유로 이거를 가리는지 불안 오히려 요소야. 저는 반대로 오히려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서치하면서 이거 심지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불안 들었는데 요소야. 검찰이 요청을 했어요. 맞아요. 검찰이 왜 이것을 비공개를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할까? 오히려 통상적인 검찰의 행태는요. 이런 부분들 피고인을 소위 말해서 뭐 언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렇지. 해서 막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거 오히려 일부러라도. 좋아하잖아요, 검찰이. 네. 그게 내가 해냈다. 뭐 이렇게 어. 잘 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경심 교수 기소 내용이랑 전혀 관련 없는 내용. 뭐 강남에 빌딩 사고 싶은 게 내 목표다. 이런 것까지도 네. 맞네. 다 재판정에서 공개했어요. 다 뿌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재판들 비공개로 이제 변호인 측에서 요청하면 검찰이 방방 난리쳤을 뛸걸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은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먼저 야. 비공개 요청을 하고 그것을 다 지기현 재판부 받아서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윤석열 지금 내란 수계 피고인 재판 과정을 잘 보시면 검찰이 이제 물렁물렁하고 그렇지. 또 이 지기현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오히려 윤석열이 지금 거꾸로 소송 지휘를 하잖아요. 네. 이런 방식의 증인 신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큰일이야. 아마 지금 네 번째, 그러니까 총 5차 기일 중에 4번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비공개를
진행될 공산이 크고 형사 재판에서 핵심은 증인 신문이거든요. 결국. 그렇죠. 증인 신문에 다 판가름 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비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는지 누구도 몰라요. 네. 전 이제 두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요. 예. 아, 외부쇼 제작진 측에는 지기현 씨 그 판사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좀 교체해달라는 요청드리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청년 지기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신 사진 있잖아요. 아, 예, 예, 최신 예. 사진으로 좀 반드시 바꿔달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통 쪽에서 윤피고인 쪽에서 뭐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했어요. 네, 이창수는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이거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거고 담당 검사가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중앙지검장을 증인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증인 신문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 더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증인의 신문 취지, 증인 신청 취지가 뭔지를 다 써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물어보려고 합니다.라고 신청 취지를 다 써요. 근데 이 신청 취지에 보세요.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이 누구냐? 다 탄핵된 사람들. 네. 그러면 내란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다. 실제는 줄탄핵이 내란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이거는 내란죄를 입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죠. 없어요. 그럼 이 증인 신청을 다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재판 지휘를 한다면 이런 범죄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정황적이건 뭔가를 입증할 입증 취지가 불분명한 증인은 채택하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채택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예, 기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증인 신청 어떻게 받나 봅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 실명으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지기현이 실명 비판해야 되고요. 네. 지기현이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우리 실명으로 가져야 돼. 그리고 검찰이 비공개로 요청했지 박세현이 박세현. 그리고 박세현이의 대장 심우정이 우린 심우정. 실명제로 가져야 됩니다. 아. 실명제로. 그러니까. 예, 지금 매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속도로 봤을 때 연말까지 28번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요. 박근혜 때를 참조해 보면 박근혜 때 국정농단 때 10개월에 한 100회 정도 재판을 해서 결론을 냈거든요. 지금은 재판이 그거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 증인도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기현이 임기 동안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속도라면 이 재판에서는 적어도 2년 반 정도는 지금 이 속도로 가면 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심 나오는데 예, 아니면 1심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박근혜랑 달라. 박근혜는 깜빵이 있는 상태에서 야. 재판받았잖아. 지금 윤석열이는 내란 우두머리인데 밖에서 재판받잖아.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지기현이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제 의원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증인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가 신청 취지도 알기 어렵고 증인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핵심 증언들이 자기가 원하는 취지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손 들고 가버리더라도 틀이 그렇게 초기에 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기현이 네. 끝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네, 보는데 아무튼 핵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그렇죠. 우두머리가 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예, 구속시켜야죠. 당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네, 국수본하고 검찰이 화이팅해야 돼요. 특히 국수본이 열심히 수사해서 다른 사건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8만 대장경이에요. 수사 받아야 될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빠르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 그 고발한 건이 다른 뭐 여러 단위에서 고발도 여러 가지 건이 또 있는데 당명의로 고발한 게 현재 진행 중인 게 9건이 있습니다. 네. 9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임박한 것들이 좀 몇 가지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네, 허위사실 유포 관련.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에서 논평도 이제 어제도 오늘도 내고 또 재수사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 신속 수사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원래 지기현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해야 돼요. 네. 직권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충분히 있고요. 맞습니다. 영장을 법원에서 애초에 영장 발부했던 사유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범죄의 중대성과 상당성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건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은 저는 필요성 구속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증거인멸에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빨리 네. 구속 수사에 임해라. 네. 근데 이제서야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속도와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놈들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일 공수처에 저도 조국혁신당에서도 그 목걸이 공수처에 고발하려고 그래요. 6천만 원 아, 먹고. 네, 목걸이. 네. 이거는 그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 혐의가 있고 이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전성배, 윤영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 끝까지 파보면 6천만 원에서 그칠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재밌는 건 윤석열은 뇌물을 못 받고 김건희가 계속 뇌물을 받은 게 나와요. 네. 실세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자,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네. 이 검찰 이거 진짜 무조건 해체해야 된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쳐서 뭐냐? 못 쓴다. 뭐 고칠 고쳐 못 수가 써. 없어. 네. 이재명 후보가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가 지불해야 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이재명 도지사 대신에 쌍방울이 북한에 보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내야 되는 돈을 쌍방울이 이재명이가 받을 돈을 김정은이가 대신 받았다. 아. 제3자 뇌물죄야. 와, 이게 굉장히 어렵다. 우스꽝스럽지. 제3자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판사가 정기 인사로 바뀌었어. 최근에 바뀌었어. 아, 그래요? 정기 인사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검사에게 하나하나 물었어. 네. 물어가지고 검사에게 압박을 가했는데 검사가 대답하는 걸 봤더니 이건 죄다 그냥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뇌피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판사가 어떻게 검사한테 물어보냐.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받은 겁니까? 구두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검사가 이 부분도 뭐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정황상 그냥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 받았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참. 검사가 야 평가. 정황을 통해 평가합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판사가 공소장 한 20군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네. 자, 또 자, 어떤 게 있냐면 18페이지를 보면 김성애는 500만 달러 규모의 이게 스마트팜 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겸 조선 아태위원장 김영철 및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한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증거가 있나요? 있을 리가 있을 있나? 수가 있어? 있을 리가 있어 이게. 이거 어떻게? 근데 검사들이 하는 답은 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요. 네. 또는 유사 사례와 지휘 등을 통해 판단했습니다요. 예. 추후 검토의 의견 말할게요. 야. 다 이런 식이었던 거야. 다 이런 식. 그러니까 요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요.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공소장 20쪽에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승인 하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요거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상황만 보고 판단한 건가요? 라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20군데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자 판사가 참다 못해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가지고 공소장 요거 다시 정리해서 오세요. 요거. 와,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같아. 진짜 심해. 너무 이게 심해. 사실은 해도 너무해. 그 공소장이라는 게 형사 재판이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공소장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그 매우 핵심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지적은요. 로스쿨 그 형사소송법 강의라든지 네. 형사재판 실무 강의를 그것만 들어도 로스쿨생들도 이런 지적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이러잖아요. 얘기를 할 때.
말하자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넣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재판부에서 50쪽에 해당하는 이 방대한 공소장에서 30쪽이 쓸데없는 내용 아니냐. 왜 이렇게 막 군더더기를 너무 많이 붙여놨다. 네. 전제 사실을 너무 많이 붙였다.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예, 또는 여사 기재 금지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재해라라고 하는 게 공소장 작성의 대원칙입니다. 네. 거기에 잡다구니하게 뭐 여러 가지 붙이지 마. 왜?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 시작하면 다른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는 일체 재판부에 안 넘어가요. 네. 공소장 하나만 딱 넘어갑니다. 아. 왜? 재판부가 예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것을 우회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 공소장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최대한 여러 가지를 밀어 넣어요. 공소장만 넘어가는데 좀 예단을 주려고. 그거를 명확하게 지적한 게 첫 번째고요. 아.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말한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법률적 평가,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하면 이 범죄 성립 잘 구성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고백한 거지. 거예요. 그렇지.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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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근데 진짜 진짜 심각해. 다 떠났어요. 진짜. 저는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계속 이 사건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것도 나오죠. 김정은한테 물어봤냐고.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 북한이 돈 받았다는 건데 김정은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당시 경기지사가 가가지고 무슨 카퍼레이드라고 헬리콥터를 띄워. 김정은한테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만화 같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아. 화가 나는 게 이것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2년 넘게 감옥에 그러니까. 갇혀 있고 예. 7년 8개월령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정기 인사가 안 나가지고 판사가 안 바뀌었어 봐. 그냥 이재명 후보는 그냥 범죄인 되는 겁니다. 그럼 언론에서 그것만 떠들지.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되는 내용이잖아. 네. 그렇잖아. 네. 잘 안 나와. 안 나와. 저도 이거 기사 여기 와서 봤어요. 안 나온다니까. 보도가 안 돼. 그리고 지난 대선은 무슨 대선이었어요? 대장동 대선이었지. 대장동도 다 바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장동 나왔어. 대선이었지. 근데 대장동으로 언론이 얼마나 많이 퍼부었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네. 정영학 회계사가 네. 핵심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녹취도 있고 그 사람의 말 이런 게 언론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영학이 검찰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진술을 잘못했다. 맞아요. 그래서 진술을 바로잡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엑셀 파일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엑셀 파일 고쳤다는 겁니다. 엑셀 파일. 이거 정말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언론 보도 안 나옵니다. 요게 3월 초에 이 최근도 아니에요. 3월 초에 있었던 재판에서 나온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훨씬 성남시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이익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갔고 그래서 그 민간업자들에게 배임을 한 거다. 이게 이제 요지거든요. 네. 그 근거가 된 게 정영학의 엑셀 파일을 보니까 원래는 뭐 평당 1,500만 원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걸 평당 1,400만 원 정도로 그렇지. 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정영학이 조금 벌게 하는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짰더라. 네. 검찰이 이건 1,500만 원, 평당 1,500만 원에 분양되는 건데 너네가 많이 해먹으려고 일부러 규모를 축소하려고 1,400만 원으로 사업 계획서 올렸지. 네. 이거 이재명이가 시켰지.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 1,500만 원으로 기재할 엑셀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알고 있었잖아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영학에서가 잠깐만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제가 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검찰에서 써놓은 것 같아요. 단 한 아. 번도 그 개발업자들이 단 한 번도 분양 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정한 적이 없다는 거야. 단 한 번도. 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야 1,500만 원 너네 상정했지. 했지. 검찰이 먼저. 검찰이 검찰이. 했지. 야 이 상정한 거 관련한 자료 빨리 갖고 와. 이렇게 계속 했다는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이거 사실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사실이면요. 진짜 그 검사들 다 정말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막 무죄로 결론 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 모해 위증 아니야? 그러니까 모해 위증? 이 검찰이 어떤 식으로 장난쳤는지 이걸 나중에 무조건 밝혀야 됩니다. 그 네. 모해 위증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하게 한 거잖아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야, 아니 엑셀 파일을 조작하게 만든 거예요. 말을 하자면 없는 증거를 만든 거잖아. 아니, 없는 증거를. 주장은 지금 아예 검찰이 직접 했다고 정명하고 본인이 주장하고 직접. 있어요. 검사가. 검찰이 임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어쨌든 이 지적한 부분 있죠. 재판부에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아 대북송금. 네, 형식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네. 문제가 있는지 내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근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으면 직접 뇌물 수수죄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이거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요구하면 제3자 뇌물 수수가 돼요. 네. 근데 여기에 요건이 하나가 직접 뇌물 수수하고 다른 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부정한 청탁. 근데 여기서 공소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김성태가 그 이제 방북해가지고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북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동행해서 협약이 만약에 체결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좀 공개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그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아니 그거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어떻게 김성태한테 무슨 금전적 뭐가 이익이 발생하길래 그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밝혀달라. 그러니까 범죄 성립 요건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부정한 청탁이에요. 네네네. 원래 제3자 뇌물수수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받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적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아.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건에서는 계속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화영과 김성태가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이런 과정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재판부에서 과연 이재명과 이화영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공모했는지, 네. 즉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고 쭉 일련의 과정에서 관여를 했는지 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한 거거든요. 아. 과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나씩 받고 승인을 했고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거 직접 증거 있느냐, 검찰의 평가 아니냐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와 연결되는 연결고리에 대한 예. 부분인데 예. 그게 어떠한 증거와 정황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예.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의문을 제기한 거야. 저는 그래서 재판부가 지적했던 이 내용들이 재판부가 공소 사실 이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제3자 뇌물죄의 요건을 하나도 못 갖춘 것처럼 보이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도 없고 네. 부정한 청탁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 받았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평가한다. 와. 이게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맞는 키야. 그러니까요. 맞는 그 키라고. 부분 가지고 와, 이화영 전 소름 부지사는 끼치네. 나는 사실은 보고한 적이 없는데 검찰의 회유 때문에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검사가 지금 잠깐 이재명 대표 사건이고 이재명 후보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아 그거는 증거 있다라고 말을 못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기록이 한 번은 나왔었는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맞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지귀현, 심우정, 조희대 이름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박세현. 네, 박세현. 네. 여기서도 이름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왜요? 신진우 부장판사요. 신진우 부장판사. 예. 대북송금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특검, 네. 대북송금 특검이란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재판하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송병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까지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 왔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사건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도 그래서 또 맡아서 희한해요. 이거는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이화영 사건에서 그 선입견을 다 이미 판단을 했어. 이화영은 잘못했고 이재명한테 이렇게 했고 그럼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돌려가지고 나한테 사건이 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관련 사건에 유죄 판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할랍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네. 근데 덥석 받습니다. 네.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신진우한테가. 아 그래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재명 다 대표와 신진우 관련된 몰아주기야. 컴퓨터로 돌렸는데 다 신진우야. 신진우야. 어떻게? 컴퓨터로 돌렸는데 다 신진우. 와. 그래서 신진우 이 양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 이름도. 그래서 신진우. 작년에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대북송금 사건에서 그 이재명
그 당시 대표 측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고 기피 신청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재판부가 변경된 겁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가 아니, 좀 기피 신청 때문에 변경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다가 기피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고 네. 예, 정기 인사가 나가지고 네. 이번에 음. 바뀐 겁니다. 네. 심지어 안 받아들여주고. 예.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복귀해야 될 게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영장 실질심사 기억하시죠? 네. 그때 당시에 영장 청구 사유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일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화영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로만 볼 때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이화영, 김성태와 관련된 다른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이런 사건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신진우 그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그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도 방어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렇죠. 다퉈야 되고 네. 다투는 과정에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쨌든 재판 법원에서 이렇게 이름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이런 걸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이게 주목해야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찾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일로 해갖고 결국 김정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만화잖아 그러니까. 만화. 김정은과 김정은한테 이재명의 물어봐야 돼. 관계는 무엇인가? 아, 김정은과 이재명의 관계 아. 배다른 이게 형제인가? 증인 1호로 김재명 진짜. 나오지 않는 한 아, 첫 번째 증인으로 김정은 출석해서 증언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어요 이건. 아, 아니 진짜. 나 이게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 그 저기 공소장에 있다는 조선노동당 총일 전선부장 겸 조선 아태위 위원장 김영철 및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전은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장에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이게 말이 다 되냐고. 보고하였다고 돼 있는데 증거가 있나요? 있겠냐? 있겠냐고. 대북 확성기로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은 씨. 너무 이 자체가 그냥 코미디야 코미디. 저 김정은 위원장 매불쇼에 연락 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은 지금 가셔야 되니까 네네.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말았긴 했습니다만 이 검찰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와중에 이제 뒤늦게 검찰이 마치 그 공정한 수사를 할 것처럼 전환. 움직이는 태세 전환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뭐 서울중앙지검이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안 자체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 사안 중에는 내가 볼 때 제일 약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제일 약해.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국민의힘 약 400억을 토해내야 돼. 아, 네.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그러면 거야. 또 의미 있네. 의미가 있어. 그러네.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요거 하고요. 제가 빼박이라고 하는 게 요 요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로수길 사무실. 아, 예, 불법 그거 캠프. 너무 그거 100%예요. 그건 진짜 빼박이잖아. 빼박. 예화랑이었나? 아, 네. 그것도 400억을 토해내느냐 안 토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건 너무 빼박이라서 이거는 예. 빨리 해서 앞으로 한 3개월 남짓 남았을 거예요 공소시효가. 네, 공수처 얼마 안 빠르게 남았습니다. 해야 됩니다, 빠르게. 네, 아마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빨리 정리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 고검이 재수사하겠다. 네. 재수사. 네, 그리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뒤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사실 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만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재소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네. 검찰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겠네 이렇게 믿고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공개 재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검찰 매우 요청.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비공개 재판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 비공개 재판에서 이상한 결론 나오면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직위원 재판부의 이런 비공개 재판 진행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 정보사 인원들이 그 중성관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 정보사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을 갖다 붙여서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과 일부 관련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비공개하거나 통상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림막 설치합니다. 신원 공개 안 하고 네네. 뭐 이런 어떤 보충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비공개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맞습니다. 이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속지 말자 검찰쇼. 그렇지.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 네. 다음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갈 야당 쪽으로 현재 야당 여야가 없구나. 하여튼간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하니까 우리 수사 잘해요. 우리가 때려잡아 드릴게요. 우리만큼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하면서 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두 번 속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네. 우리 속아 봤잖아요. 예. 절대 검찰 이런다고 해서 쇼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특검으로 수사하고 네. 수사권, 기소권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